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힌 적 없으신가요?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내가 먼저 이해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썩은 관계를 껴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 걱정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늘 멍들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까? 스스로를 속이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인연은 도려내야 합니다. 붙잡고 있어도 피해서도 안 되는 관계. 이제는 단호히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멀리 있는 이의 상처는 금방 잊혀지지만 가까운 이가 흘린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39의 직장인 정은 씨도 그런 사람 하나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무려 15년을 함께 해온 친구 지영 씨는 항상 정은 씨를 친구라 불렀지만 그 관계 속에는 늘 묘한 힘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정은 씨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녀는 위로보다는 평가를 했고 기쁜 일이 생기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정은 씨의 삶은 지영 씨의 눈치를 보며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결혼을 고민할 때도 이 친구의 반응을 의식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은 씨가 어렵게 이직한 첫날 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거기서도 오래 못 버틸 거야. 너는 늘 그랬잖아. 그 말에 정은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관계를 지켜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감싸 안습니다. 그러나 썩은 인연은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우리 마음속을 썩게 만듭니다. 고사성어 중 단사표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 밥통에 밥을 담고 표주박으로 물을 떠먹는다는 뜻으로 비록 가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제와 자존의 삶을 말합니다. 가난하더라도 자존을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가 사치스럽게 포장된 독이 든 관계보다 100배는 더 값지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썩은 인연을 어떻게 도려내야 하는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정은 씨는 그날 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내게 남긴 건 무엇일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위축되고 내 선택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신호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연애 이야기는 신나게 하면서 정은 씨의 연애에는 늘 회의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 사람 괜찮긴 한데 너랑 안 어울릴 수도 있어. 기분 나쁘지 않게 들리도록 말을 포장하지만 결국은 믿음을 꺾는 말뿐이었습니다. 또한 정은 씨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그거 너한테는 좀 무리 아닐까? 지금 상황에서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녀는 언제나 정은 씨의 가능성보다 불안과 실패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에는 걱정이라고 여겼지만 오래 지나고 보니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 속도를 늦추고 내 결정을 흔들고 내 자존을 조금씩 깎아내는 느낌. 처음엔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이라 여기고 넘기지만 결국은 내 삶 전체가 그 사람의 틀에 갇히는 순간이 오죠. 정은 씨는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그동안 쌓아온 우정을 내가 너무 가볍게 버리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정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을 회방 놓는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정은 씨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영 씨는 짧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역시 넌 그래. 결국 내 위주로만 생각하네. 그 말이 정은 씨를 놀라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스스로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되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를 유지해야 할 윤곽이 있습니다. 그 윤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고전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예의를 무너뜨리고 지나친 거리감은 정을 말라가게 한다. 사이의 적당함이 곧 사람됨을 지켜주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자리한 죄책감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어딘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버린다는 느낌의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오래된 인연일수록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집단주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끊는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무례하게 들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그 안에서 내가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자존감이 깎이고 늘 판단받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돌려서 합니다. 겉으로는 너 걱정돼서 그래. 잘 됐으면 좋겠어서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흔듭니다. 무심코 한 말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을 자신이 해결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너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런 말들로 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경계를 넘습니다. 사소한 결정에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추길 강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챙겨주는구나라는 환상을 가지기 쉽지만 사실 그건 통제입니다. 이 모든 패턴의 핵심은 상대가 나를 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말은 따뜻한데 시선은 계산적이고 표현은 부드러운데 마음속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까? 이건 또 뭐라 할까? 그 걱정 속에 나다운 표현은 사라지고 내 삶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진 가면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관계에 지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 줄은.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논리보다, 이유보다, 감정보다 가장 먼저 느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면, 계속 설명을 요구하는 말들에 지치고 있다면, 매번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감각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관계 다시 봐야 한다는 말 없는 경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벗어나고 나를 지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배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택입니다. 먼저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 선언입니다. 더는 침묵하지 마세요. 불편한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에서 관계의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말은 내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 나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생각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상대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상대 역시 이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연을 끊는 것이 모두에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럴 땐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대화의 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감정 소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모든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이더라도 이제는 단답형으로 혹은 감정 없는 리액션으로 스스로의 에너지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의 허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와 사연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을 허락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나를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때로 누군가를 밀어내는 용기로 증명됩니다. 한 유명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경계를 넘나들 때 생긴다. 건강한 경계는 곧 건강한 나를 만든다. 이 말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편했던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막지 못한 내 안에 허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허용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방어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소진시키는 삶이야말로 자기에게도 상대에게도 잔인한 결과를 남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거절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짜 인연은 거절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이건 나와 맞지 않아. 이 한마디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자존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이라면 그 거절을 이해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혼자의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관계가 나를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타인의 감정에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30분이라도 오롯이 나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상처받아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편함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썩은 인연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끝이 떨리거나 말을 아끼게 되거나 그건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보다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외로움보다 가짜 관계 속의 군중 속에서 더 깊은 고통을 느낀다.
그 말처럼 불편한 관계를 견디는 것보다 때로는 외로운 선택이 더 나를 위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관계를 도려낸 후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몇 해 전 상담실을 찾아온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고 겉보기엔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엔 늘 긴장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한 친구와의 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고민을 털어놓았고 조언을 구했고 항상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제가 한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곧 고갈시키고 있나요?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늘 고갈됐어요. 하지만 미안해서 끊지 못했어요. 그 미안함, 그 죄책감이 결국 자신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용기 내어 그 친구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고 외로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하루가 얼마나 평온해졌는지 느꼈답니다. 조용한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무에게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운 시간, 그 시간이 그녀에겐 회복이었고 재생이었고 진짜 자신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피로하게 만드는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더는 웃을 수 없게 만들고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만들고 무언가 계속해서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관계라면 그건 절대로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도려낸다는 건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선을 긋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삶을 다시 쌓아 올리는 존엄한 작업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편함의 정체를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위로와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